네, 이번 시간에는 입사시험 준비하기의 실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기 표현 혹은 수업을 시연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류 전형이 합격을 하고 나면 메일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실기 표현에 대한 실제,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9쪽에 해당이 돼요. 249쪽 이제 펼치시면 되고요. 학습 목표는 입사시험 준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실기 표현, 수업 시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두 가지 목표를 이제 두고 우리가 강의를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사시험 준비하기는요. 이제 채용 공고가 났어요. 새로 서류 전형을 막 이제 준비를 해서 인터넷으로 막 이제 입력해가지고 또 이제 증빙 서류 다 스캔한 자료를 다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한 결과가 메일로 옵니다. 그 메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페이지 250페이지에 정말 이제 내가 서류 전형에 합격해서 어떤 메일을 받았는지 그 메일의 예시를 자세하게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읽어주면은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면접 일시는 언제고 면접 장소는 어디고 준비물은 신분증과 필기 도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필기 도구입니다. 필기 시험을 보는구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필기를 본다라면 어떤 걸 보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책에서 또 이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기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필기만 보는 줄로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면접과 함께 필기와 그리고 실기와 그리고 인적성 검사가 하루에 동시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좋은 교사를 확보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예비 교사들은 좋은 취업처,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 오고 가는 그 면접을 하루 당일날 하루를 온전히 소비하면서 다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왔는데 또 와라 이러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서류 전형 단계에서 내가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인성검사 플러스 면접도 같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은 그야말로 우리가 서류로 그러니까 필기시험의 결과 이런 부분과 면접을 보면서 이 교사의 음성, 언어, 태도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 기본적인 전문적인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류 전형으로 평가되는 거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으로 확인되는 거는 정량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등이 있어서 100점이 있고 90점이 있고 이제 이렇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지만 이제 그 면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서 김성인 박사님에게 강의를 들었겠지만 그 면접을 위한 준비와 면접을 치르는 동안에 사실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인성검사가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사시험을 보통 우리가 준비하려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해 준 거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채용 검증, 면접 보고 나서 합격해서 채용 실제 검사서 해서 수습 임용을 합니다. 구청에 임용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습이 있어요. 수습 평가가 어디는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는 3개월일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반드시 그거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번 단계가 입사시험인데 시험도 지금 통과를 못했는데 뭐 벌써부터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류 전형이 붙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하게 생각할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 통합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사의 자격 번호가 시스템의 통합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등록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조금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리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어도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가 갑이냐라는 거를 놓고 볼 때 사실상 현장의 원장님들은 좋은 교사가 없어, 좋은 교사가 없어. 요즘에 교사들이 현장이 어렵다고 다 떠나려고 그래.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반면에 우리 교사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생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습을 다녀오면은 다 걱정을 해요. 아이들이 좋고 아동학을 전공해서 정말 큰 꿈이 있었는데 실습을 다녀오고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시험은 우리가 교사로서 글은 어떻게 쓰는지 알림장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학부에서 뭐 중간고사, 뭐 예를 들어 기말고사 보는 어떤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개론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뭐 정책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인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 실무 지식으로 필요한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이세 아이들은 삐아제가 얘기한 인지발달 단계에 어느 시기에 해당되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 만이세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발달선에 있는지를 알아야 교사가 교수 학습을 계획하고 이 아이의 생활 지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놀이를 지원하고 어느 정도의 언어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 아이를 격려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발달로 출발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입사 시험의 어떤 그 범주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입사 시험에서 막 과락이 나오지 않는 한 100점, 99점, 95점, 98점, 70점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입사 시험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거 필기를 잘 못 봤으니까 내가 실기로 만회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노력, 필살기 이것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은 대처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거 부족한 거는 차후에 현장에 가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건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말하는 태도. 내가 외모를 어떻게 정갈하게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외모를 가꾸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할 때 스피치의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이제 입사시험의 큰 실제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는 지식적인 거를 보는 거고 그리고 실기 뭐 예를 들어서 실기 표현, 수업의 시연 이거는 태도적인 부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냐 기술이냐 태도냐 이런 거를 우리가 나눠서 볼 때는 수업에 대한 시연은 태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노출돼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식적인 거는 우리가 입사 시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입사 시험의 실제의 큰 발달 범위는 연령별 학급 운영 계획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아반의 환경 구성의 영역은 유아반 3에서 5세 유아반의 환경 구성의 영역은 예를 들어서 네가 물놀이 영역을 배치를 할 거라면 이렇게 그림을 줍니다. 도면을 수도도 주고 문도 주고 창문도 주고 어느 영역에 배치를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식의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교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영아의 연령 그러니까 만 1세와 만 2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만 3세와 만 4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발달의 특성을 우리가 문제로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좋으냐면은 첫 번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러닝에서 이야기하는 표준보육과정 혹은 또 여기에서 평가제에 대한 지표교육, 이런 문서 간소화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한국보육진흥원 이 두 개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서 개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물론 학부에서 우리가 학점을 이수할 때 듣기도 했지만 동영상 강의로 왜냐하면 이 강의 두 가지는 다 현장의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강의를 그러니까 재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학부모와 동료 간의 갈등 관리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 에피소드를 주고
경험 면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 1순위 어떤 일을 할 거고 2순위 어떤 일을 할 거고 3순위 어떤 전략으로 해결을 할 거냐. 이런 문제의 출제의 범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기본 개념이죠. 보육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지침 해가지고 육아종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 자료 클릭하시면 그 해에 보육사업이나 평가제에 대한 지표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 속에서 이 네 가지는 바이블처럼 아주 기준의 원칙처럼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입사시험을 준비할 때 그것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학부에 있는 단행본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이제는 이 프로세스를 지나면 수습을 거쳐서 정식 임용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이트에 있는 이러닝 이 강의를 수강하시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무료로 이제 온라인 지원하고 있는 강의를 수강하시면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폭넓게 다 커버될 수 있다는 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이 활동계획안, 매체를 제시하는 거, 또 사전에 준비하는 거, 그리고 사전 공지가 없었어요. 사전 공지가 없었는데, 면접을 보는 중간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 중에 특기에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좋아하고 또 그림책을 활용해서 뭐 학내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그림책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현을 좀 시연해 주세요라고 갑자기 면접관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준비를 한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면접하는 단계에서 원장님이 그 교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제 확인 마지막 나는 이 교사로 우리 원에 배정했으면 좋겠어 하고 마지막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떤 요구를 개별적으로 하실 때는 이때는 물론 떨리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준비도 안 했고 머리는 하얘지고 아이디어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임기응변적인 대처 능력 여기서 이 교사가 얼마만큼 수업 시간을 잘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순간에도 학부모 앞에서 또는 대외적인 자리에서 이 교사가 능히 잘 해낼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교사의 숨겨진 그런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활동계획안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요.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 주제를 줍니다. 만이세의 미술활동 이렇게 딱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계획안을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핸드폰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참고 문헌으로 가져간 어떤 책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과 태도 속에서 내 아이디어를 축적한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기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도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거다. 이거를 모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활동하는 기술을 했으면 이 활동한 기술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제가 계획한 수업은 아이들과 미술 수업으로 점토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흰색 점토와 사인펜을 준비해서 이 흰색 점토를 사인펜으로 꾹꾹꾹 누르는 탐색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흰색 하얀 점토에 이 사인펜의 잉크가 번져나가면서 점점 색이 진해지는 것을 아이들이 시각적인 탐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원장님이 굉장히 그것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걸 설명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발문하듯이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천사점토를 갖고 왔어요. 우리 한번 천사점토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향이 나는지 한번 우리 탐색해 볼까요? 하면서 내가 설명했던 그것을 정말 아이들과 수업하듯이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연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살펴본 것에서 왜 연령별 학급 계획이 있었잖아요. 꼭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선생님은 몇 세 반 담임을 맡고 싶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면접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동계획안도 내가 희망하는 그 담임으로서의 연령 이거를 좀 정해 놓으시면 좋겠죠. 이것이 유아인지 영아인지 그리고 내가 초행교사로서 내가 만호세를 할 수 있는지 만이세가 적정할지 아니면 만일세가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실습 때 그리고 사후 실습 때 혹은 자원봉사 때를 잘 이제 기억해 내셔서 잘 분석하시고 나는 모든 연령 중에서도 이 연령 내가 만 3세 때 실습을 했고 계속 내가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만 3세에서 담임
담임을 하고 싶어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관도 그렇고 매체 시연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체 시연 같은 경우는 사과 같은 걸 하나 뚝 주세요. 사과를 하나 딱 앞에 놓고 지금 이 매체는 오늘 사과밖에 없다. 이 사과를 가지고 몇 세 연령에 어떤 영역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준비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좀 손유일을 잘합니다. 제가 인형극회 뭐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막 이제 이런 거를 본인이 면접 때 발표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동화 구연 수업을 좀 해보라고 하면은 정말 그럴싸하게 동화 한 편 정도는 외워서,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하고 생활을 할 때 언젠가는 내가 수시로 자유롭게 동화를 읽어줄 수도 있고 또 동화를 구현해 줄 수도 있고 또 참여 수업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업에서도 교사가 동기 유발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충분히 어떻게 교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1년차 교사고 예비 교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되지 않았어. 어차피 훈련되지 않은 교사니까 이 교사는 이런 거 없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사 프로세스를 지나서 나는 한두 달 후에는 현장에 교사로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책의 이야기처럼 내비게이션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책에서 혹은 또 제 강의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시연을 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팁은 뭐냐면 그 면접관이나 그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저를 평가하는 그 평가위원들에게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동기 유발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교사들은 제가 이제 임원으로 있을 때 면접을 볼 때 우리 평가위원을 영유아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발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발문을 해서 답을 유도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사과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아, 우리 친구들 여기에 동그랗고 빨간 과일이 있네. 이 과일은 예를 들어서 먹어보았니? 예를 들어서 뭐 이 과일의 이름은 뭐니? 이 과일을 어디서 봤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하나하나 호흡하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세한 방법들은 교재 페이지에 자세하게 잘 제시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예상 문제, 저희가 이제 숱하게 해마다 뭐 100명 정도의 우리 재단에서 교사들을, 신입교사들을 항상 모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면접관들한테 이렇게 표준화된 질문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 질문안들 중에서 최적의 질문들을 모아서 256, 257페이지에 저희가 잘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전 준비의 안내에 대한 부분이 이런 활동 계획이나 매체 시연 또 혹은 시험을 필기로 보는 시험, 인성검사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사전 준비 안내라는 거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당신이 보육교사가 되려고 노력한 건 일반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동네마다 어디나 다 있고, 직장 어린이집을 전문 위탁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메이저급으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를 예를 들어서 선발하려는 원장과 사업주는 이 교사가 얼마나 우리 재단에 입사하려고, 얼마나 우리 어린이집에 입사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약에 입사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몇 명 규모고 반은 몇 반이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뽑는 교사는 영아반 교사인지 유아반 교사인지 이런 정보를 막 준비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학부 때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 회사의 인턴십 과정을 예를 들어서 수강을 했는가, 우리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했는가, 자원봉사를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 P사, 예를 들어서 H사, M사 이런 이제 대표적인 위탁 업체들이 운영하는 우수한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사 시험을 본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취업처를 타겟으로 정했는가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서류 전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 때는 뭐 어떤 문제가 나오지, 어떻게 시연하지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전에 어떤 거를 준비를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까 교재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사전 준비를 뭐뭐뭐뭐 해오세요라고 안내해 주는 그렇게 좋은 예를 들어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정보 없이도 그 자리에서 예견된 건 아니고 예정된 건 아닌데도 원장님이 이 교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예고도 없이 실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기 표현은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요약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키즈넷 원격 평생교육원. 이제 초록색 창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돼요. 키즈넷 원격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내비게이션 책을 만들고 이제 책은 양서원에서 만들었지만 저희가 취업 오프 뭐 특강이나 설명회 또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설명회 또 혹은 육아종으로 찾아가는 재능 기부 설명회 이런 것들은 이제 키즈넷에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저희와 함께 예비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에 이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키즈넷 원격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이 키즈넷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무료 강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연에 너무 많이 어려워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지요? 라고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결제창을 누르면 바로 이제 결제가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수강할 수 있고 그 강의 수강은 무료예요. 강의 수강은 무료인데 내가 만약에 뭐 민간 자격증이라도 내가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격증 취득보다는 사실은 여기 온라인 강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실기적인 수업 시연에 도움되는 강의를 무료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책 취업 진로 내비게이션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257, 256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은 258페이지 면접을 보고 입사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실기에 대한 수업 시연을 하실 때 꼭 조심해야 될 거. 원장님은 이러이런 교사를 정말 뽑지 않아요? 라는 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 채용의 프로세스를 지나면 당장 아이들 앞에 그리고 학부모 앞에 서게 되는 교사가 됩니다. 물론 사전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입사 전에 각 위탁체에서 즉 재단에서 신입교사 교육을 시켜주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원으로 가시면 원에서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실무적인 거를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입사 시험 준비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두 가지 사이트가 있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이 사이트 두 개에 있는 온라인 과정 다 자료 다 출력하시고요. 그 영상 강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좋은 취업처를 위해서 준비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체 8가지 강의의 4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짧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으시면 양서원의 초행교사 내비게이션 책을 가지고 또 혹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오프에서 진행하는 무료 취업 설명회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현장의 교사로 취직에 성공하시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